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조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를 빼놓고 EV 인센티브를 캘리포니아의 이상한 정책, 앨런 머스크 뿔났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기막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새로운 전기차 EV 인센티브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상에서 테슬라를 제외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아니, 테슬라가 전기차 혁신의 대표 주자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쏙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1. 테슬라 없는 EV 인센티브? 이게 말이 돼? 먼저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만약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액 공제를 없앨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주정부 차원의 EV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엔 놀라운 단서가 붙었죠. 바로 테슬라를 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수십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2. 앨런 머스크, 트위터에서 불같이 반응하다. 우리의 앨런 머스크, 이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테슬라만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어서 이 결정은 캘리포니아의 일자리를 해치는 일이라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했죠. 머스크의 반응은 단지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어요. 그는 캘리포니아에서만 5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며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테슬라 같은 기업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을 꼬집은 거죠. 3.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 머스크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민주당 하원 의원 로 카나 역시 트위터에서 테슬라 제외 방침을 비판했죠. 그는 테슬라는 프레몬트 공장에서 연간 5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2만 명을 고용하는데 이런 회사를 배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EV 서밋에서 테슬라를 배제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4.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은? 기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대변인에게 이에 대해 묻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알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과연 이 정책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5. 테슬라를 제외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테슬라를 왜 제외하려는 걸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분석이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테슬라의 독점적인 위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6. 캘리포니아의 EV 정책, 그리고 미래는?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친환경 정책을 주도해 온 곳이죠. 전기차 보급률도 높고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실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내 주요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EV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를 배제한 인센티브 정책, 과연 혁신을 촉진할까요? 아니면 지역 경제에 해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이슈를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스타링크, 이제 핸드폰도 연결된다. FCC 라이선스 획득으로 꿈의 서비스가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혁신 그 자체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엔 무려 휴대폰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에 대한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상용 라이선스를 따냈다고 합니다. 와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이제 위성 인터넷이 하늘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꿈 같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1. 스타링크와 FCC, 어떤 일이 있었을까? 먼저 이번 소식의 주인공은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위성을 통해 휴대폰과 직접 연결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제는 통신사가 없어도 하늘 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으로 여러분의 휴대폰에 인터넷이 빵빵 터진다는 거죠. FCC는 이번에 스타링크에 미국 내 상용 라이선스를 부여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스타링크는 이미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 같은 자연재해 지역에서 T모바일과 협력해 비상통신망을 제공한 바 있어요. 이 서비스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고립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죠. 첫 서비스 사례, 그리고 놀라운 숫자들. 스타링크가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27만 대의 핸드폰이 바로 이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숫자가 전부 T모바일 사용자라는 거예요. 다른 통신사들은 아직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죠. 3. FCC의 조건부 승인, 그리고 기대감. 이번에 FCC가 스타링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면서 몇 가지 조건도 붙였어요. 스타링크의 2세대 위성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에서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가했어요. 이는 위성 인터넷 기술이 단순히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상용화에 다가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4. 스타링크 서비스의 장점. 그렇다면 이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통신망의 한계 극복. 기존 통신망은 기지국이 필요한데 위성은 그런 한계가 없어요. 산속, 바다, 사막 어디서든 연결 가능. 자연재해 시 필수적 허리케인 같은 재해 상황에서는 기존 네트워크가 다운되지만 스타링크는 위성으로 안정적인 연결 제공.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성 통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 사용 가능.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는 날도 머지 않았다는 뜻이죠. 5. 미래를 향한 발걸음. 스타링크의 목표는 단순히 인터넷을 제공하는 걸 넘어 통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연결돼 데이터 통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신사의 비싼 요금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죠. 특히 자연재해, 군사작전, 그리고 오지 개발 등에서도 이 서비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링크의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위성 인터넷이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여행지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 아니면 자연재해 속에서도 가족과의 연락?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혁신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에요. 스페이스X 발사 멈추지 않는다. 법정 싸움도 뚫고 우주로 날아간다. 여러분, 오늘은 우주 덕후들이라면 손에 땀을 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최근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 끝에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발사 계획이 중단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우주로 향하는 길을 다시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스페이스X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주 탐험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1. 환경단체 대 스페이스X. 그 시작은?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9일 환경단체 세이브 RGB가 스페이스X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어요. 세이브 RGB는 스페이스X가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사용하는 물 분사 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사 중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폭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데요. 세이브 RGB는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주로 가는 건 좋은데 지구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라는 논리였죠. 법원의 판단 발사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텍사스 연방법원 롤란도 올베라 판사는 세이브 RGB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스페이스X의 물 분사 시스템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판사는 또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스페이스X는 발사를 아예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사장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말이죠. 게다가 스페이스X는 잘못된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벌금을 이미 납부했고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 TCQ도 해당 시스템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스페이스X의 대책은? 스페이스X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빠르게 대처했어요. 우리의 실수였지만 곧바로 수정했습니다. 라는 태도로 새로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의 검토까지 통과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죠. 4. 우주 탐사의 중단은 모두에게 손해. 법원은 단순히 스페이스X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 판결은 우주 탐사 전체의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했죠. 만약 발사가 중단된다면 스페이스X는 나사와의 주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인간 착륙 시스템 같은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가적 사업이에요. 중단되면 미국의 우주 개발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5. 물 분사 시스템 진짜 문제 없을까? 그런데 물 분사 시스템이 진짜 안전한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발사대 아래에서 물을 분사해 화재를 막고
먼지와 파편이 날리는 걸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이브 RGB가 문제 삼은 건 그 물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미국 여러 정부 기관이 이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시스템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스페이스X가 더 엄격한 절차를 따르고 환경 보호에도 신경 쓰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6. 다음 목표는 우주. 여러분, 스페이스X는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자의 꿈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스페이스X의 발사가 계속되면서 우리도 그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환경 보호와 우주 개발,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즐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초강력 성과 한 대 생산에 40초 비결 대공개. 여러분, 오늘은 정말 대단한 테슬라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가 또 한 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엄청난 생산 속도와 기록적인 성과를 자랑하며 테슬라 성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기가팩토리 상하이 얼마나 빠를까? 여러분,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는 40초마다 차량 한 대가 생산됩니다. 네, 들으신 게 맞아요. 한 대 만드는데 겨우 40초밖에 안 걸린다니 이건 진짜 자동차 업계의 마법 같은 일이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차량은 바로 테슬라의 대표 모델 3와 모델 Y인데요. 생산량은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하이 공장은 무려 67만 6천 대를 출하했습니다. 전 세계 테슬라 차량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니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죠. 2. 테슬라 중국의 비결 현지화 전략.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지화 전략 덕분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95% 이상을 중국 국내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품 조달 과정이 짧아지면서 생산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중국 공급망의 힘. 테슬라의 중국 내 타이어 1 공급업체만 400개 이상, 이 중 60개 이상은 테슬라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진출했대요. 중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테슬라 공장을 돕고 있는 거죠. 3. 생산성, 테슬라만의 마법?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빠르게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공장 규모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테슬라만의 독특한 생산 방식과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기가팩토리의 비밀. 공정 자동화 대부분의 과정이 로봇으로 진행돼요. 사람이 작업하는 비율을 줄이면서 시간도 줄이고 정확성도 높이고 있죠. 혁신적인 설계 기가팩토리는 테슬라 차량을 위해 맞춤 설계된 공장입니다. 부품부터 조립까지 모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혁신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신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인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4.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는 중국 시장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모델 Y는 같은 세그먼트의 다른 차량들을 제치고 항상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등록 대수. 2024년 11월 셋째 주 테슬라 중국에서는 무려 16,700대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1년 전보다 7.1% 상승한 기록으로 테슬라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그렇다면 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 현지 생산 비용 절감. 앞서 말했듯이 중국 내 부품 공급망을 활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2. 소비자 혜택. 테슬라는 중국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과 무이자, 대출 같은 정책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RMB 1만 약 달러 1,380 할인 이벤트도 진행했답니다. 3. 혁신 이미지.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브랜드가 아니라 미래와 기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이미지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6. 앞으로의 전망.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위한 주요 생산 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성과 어떻게 보셨나요? 테슬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테슬라의 멋진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현대차와 기아, 중국 BYD 진출에도 여유만만. 한국 시장의 자신감 비결은?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업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중국 전기차 거인 BYD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놀랍게도 현대차와 기아는 BYD의 등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BYD는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량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BYD의 한국 시장 진출 선언. 왜 주목받나? 먼저 BYD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BYD는 중국에서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전자제품까지 손대는 진짜 다방면의 강자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으로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한국 승용차 시장에 발을 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YD는 이미 2016년부터 한국 상용차 시장에 진출해왔고 버스 같은 상업용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었죠. 하지만 승용차 시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동차 제조 강국이자 현대차와 기아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2. 한국 자동차 업계 BYD? 별로 신경 안 써. BYD가 이렇게 야심차게 진출을 선언했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는 뭐 알아서 하겠지 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 내부에서는 BYD의 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한 적도 없고 분위기 자체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신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3. BYD 한국에서 쉽지 않은 이유. BYD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한국 자동차의 높은 기술력과 이미지. 현대차와 기아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디자인, 성능, 안전성 등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도 현대차의 아이오닉과 기아의 EV6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BYD가 단순히 싼 가격만으로 한국 소비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한국 시장의 중국차에 대한 인식. 한국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차는 싼 가격에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YD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다고 해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3. 관세와 보조금 문제. 한국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8%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관세로 인해 BYD의 차량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BYD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술인 LFP 리튬 인산 철 배터리는 한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큰 걸림돌입니다. 4. 현대차와 기아의 여유 비결은? 현대차와 기아가 BYD의 진출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BYD가 어렵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5와 EV6는 테슬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품질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BYD, 그래도 한국에서 성공 가능성은 있을까? 물론 BYD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BYD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가격 외에도 품질과 서비스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강력한 장벽을 뚫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BYD의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BYD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차와 기아가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의 새 추천 프로그램 사이버트럭 할인까지 테슬라 팬들 모여라.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팬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추천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이번엔 역대급 혜택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기존의 소소한 포인트 적립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 큰 할인부터 무료 혜택까지 빵빵하게 준비했다고 하니 이건 꼭 알아봐야겠죠? 특히 사이버트럭 구매를 고민 중이셨다면 귀가 쫑긋할 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테슬라 추천 프로그램, 이번엔 뭐가 다른가? 테슬라가 추천 프로그램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고객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추천으로 얻는 할인과 보상인데요. 여기에는 사이버트럭을 포함한 테슬라의 인기 모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새 추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추천인 보상 추천한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면 추천인은 $1000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테슬라 추천 보상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해요. 추천받은 고객 혜택 모델 S, X, 그리고 사이버트럭 구매 시 최대 $200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모델 3와 Y 구매 시에는 $100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차량을 올해 안에 인도받으면 3개월 동안 완전 자율주행과 무제한 슈퍼차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이버트럭 할인, 이번 추천 프로그램에서 가장 뜨거운 혜택은 바로 사이버트럭 할인입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이 독특한 픽업 트럭은 이미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대 $200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사이버트럭은 아직 출시 초기 단계라 할인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차량이죠.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3. 추천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보상. 이번 추천 프로그램은 단순히 할인과 보상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추천 고객과 추천받은 고객 모두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추천자들에게 최대 10번의 추천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총 1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보상은 단순히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추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다음 테슬라 이벤트 초대권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이벤트가 뭐냐고요? 바로 테슬라가 준비 중인 더 저렴한 모델이나 새로운 기술 발표 같은 굵직한 행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왜 추천 프로그램을 도입했을까?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을 많이 판매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아닙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테슬라 팬들 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고객이 직접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광고 대신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죠. 이런 방식이 실제로도 효과가 좋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5. 테슬라의 미래 모델 출시 힌트? 이번 프로그램에 숨겨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테슬라가 준비 중인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번 추천 프로그램 설명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2025년에 출시 예정인 저가형 모델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이런 작은 힌트도 놓칠 수 없겠죠? 6. 여러분의 생각은? 테슬라가 이번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사이버트럭 할인 소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테슬라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현대차 말레이시아의 5억 달러 투자 선언. 전기차 생태계까지 완전 정복한다. 여러분,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야심찬 글로벌 계획을 소개합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에서의 대규모 투자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무려 5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만 팔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되는 현대차의 큰 그림. 현대차는 2025년부터 5년간 총 4억 7,900만 달러를 말레이시아 전기차 생태계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의 목표는 단순히 차량 판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인프라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투자 내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배터리 제조 시설 설립,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이건 단순히 공장 몇 개 짓고 끝나는 투자가 아니죠. 말 그대로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에 현대차의 흔적을 깊게 새기겠다는 전략입니다. 2. 초기 전략: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까지. 흥미롭게도 현대차는 첫 단계에서 바로 전기차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HEV로 시장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이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아직 내연기관 차량에 익숙하기 때문에 서서히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내구성 높은 차량과 유지비 절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큰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대차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자동차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대차만의 이유가 더 숨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시장 특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지역 경쟁사가 강하지 않아 초기 진입 장벽이 낮음. 현대차는 이 점을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인프라와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죠. 4. 스타리아 MPV 말레이시아 생산 시작. 이번 투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현대차의 멀티퍼포즈 차량 스타리아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는 현지 기업인 이노콤과 협력해 스타리아 생산을 시작하며 연간 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넓은 내부 공간과 뛰어난 연료 효율성 덕분에 가족용 차량으로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에는 중형 및 대형 SUV와 MPV 모델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겠네요. 5.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차이점. 현대차의 말레이시아 투자 전략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최근 태국에 약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에서는 전기차로 바로 진입하는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충전 인프라 등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이런 점을 감안해 차근차근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6. 현대차의 글로벌 EV 전략. 현대차는 단순히 말레이시아 시장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가 아시아 전역에서 전기차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입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며 특히 인도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통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전략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아시아 시장 전체를 EV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보여줍니다. 7. 앞으로의 기대. 말레이시아에서 현대차의 투자와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 전기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대차가 말레이시아에서 구축할 전기차 인프라는 단순히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시아 전체의 EV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현대차의 이번 투자가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현대차의 흥미로운 소식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